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E300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먼저 처음으로는 이 앞면부 후드랑 그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릴을 보시면 벤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각별이 가운데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과는 다르지만 이 기본적인 그릴에 이 일자로 양옆으로 쭉 뻗은, 날개처럼 쭉 뻗은 이 크롬으로 된 그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립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은 크롬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내가 벤츠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퍼에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라이트를 보시면 이 두 줄, E 클래스니까 두 줄, C 클래스는 한 줄, S 클래스는 세 줄,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요 당시에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는 소중대라고 불릴 만한 정말 그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후드 같은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있던 모델들이랑 비슷해요, 모양 자체가. 그래도 이 E 클래스의 바디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웅장하고 크고 긴 후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휠을 보겠습니다. 휠을 보시면 일단 사이즈는 245, 45, 18. 어떻게 보면 E급 대비 정말 가장 이상적인 타이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승차감을 생각하는 이 두께나 넓이나, 그리고 이 외관상 봤을 때 이쁜,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벤츠에는 어쨌든 이 모양의 휠이 안 이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벤츠에는 마차 휠이 더 이쁘고 마차 휠을 껴놓으면 훨씬 더 짜세가 나오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주분께서 이걸 마차 휠로 바꾼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의 이 사이드 부분을 보시면 일단 쭉 이 미러를 따라서 크롬과 가운데 B필러에는 하이그로스 처리하여서 더 큰 유리, 차량의 크기를 더 크다고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사이드 시그널 들어가서 적당한 사이즈의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그래도 확실히 벤츠, 이 고급스러움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하이그로시나 크롬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 도어 캐치에도 크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소중대처럼 사실 요거를 가리면 진짜 티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해요. 하지만 벤츠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급스러움은 그만큼 다 동일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거지만 고급차에는 무조건 넣었던 시절이 있어요. 여기 크롬을 일자로 넣는 건 이제 고급차에만 들어갔던 거죠. 요즘에는 꼭 다 넣진 않지만 그래도 요걸 통해서 고급스러움은 똑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 이 마크가 거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디퓨저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러운 이 클래스에 조금 더 젊은 감성을 더해주는 그런 디퓨저가 달려 있으며, 그리고 보시면 이 디퓨저가 두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를 보시면 두 발 다 진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트윈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예전에 이 클래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후한 그런 멋이 있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클래스는 되게 젊은 감성에 많이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벤츠의 이 아름다움은 사실 이 라이트에 있다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라이트가 지금은 그냥 뭐 평범해 보이지만, 불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은하수를 박아놓은 것 같은 그 컨셉을 잡고 만들었어요. 불이 들어온 것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토로 해놨으면 조금 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올라갈 텐데, 이건 수동으로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무게 자체도 가볍고요. 그리고 장점은 이 깊이감인 것 같아요. 이 골프백이 풀로 드라이버 껴진 채로 2개까지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깊이감이 엄청 깊어요. 일단 손이 안 닿아요. 저 끝에 정말 깊은 트렁크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도 조금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높은 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 한 손가락 정도? 그렇게 높은 턱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랑 뭐 이런 걸 넣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쓰는 짐들 또 그런 거는 여기에 넣어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렁크는 되게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마감재들 다 해서 깔끔하게 마감 다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 이 클래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인테리어는 벤츠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뻐요. 정말 실내 인테리어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이뻐요 진짜.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이 내부 익스테리어를 보면, 전자식 계기판에 요 숫자 게이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예요. 요건 전자식은 아니고 반 디지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공조기가 요렇게 벤츠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동그란, 가운데도 동그랗게 4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차가 아님에도 요 쭉 뻗은 이 느낌이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벤츠 하면 요거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앰비언트 쭉 이어지고, 여기에 이제 스티어링 휠 때문에 좀 안 보이시지만 가운데도 쭉 이 앰비언트가 나오는 이 모습, 그리고 이쪽으로도 다 앰비언트가 동일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실내에 있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벤츠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제 다 하이그로시와 터치 이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만들긴 했어요. 거기에 이 패들 시프트까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벤츠는 이제 이렇게 바꾼 지 오래됐죠. 기어 같은 경우는 와이퍼의 개념과 동일하게 기어 노브를 이쪽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탑 뭐 독일 3사 다 비슷하게 라이트 조절이 들어가 있고, 벤츠에서는 이 메모리 시트를 율로 뺐죠. 3개나 가능하며 이 부분도 나름 세분화 시켜놨어요. 거기에 열과 뭐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며, 이런 도어 캐치도 되게 센스 있게, 그리고 열리고 잠그는 걸 편하게 여기에 붙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런 가죽재나 가죽 마감 같은 경우는 정말 우수해요. 벤츠는 마감재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그 양문형 양쪽으로 열리는 식으로 벤츠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감도 적당한 것 같아요. 손 정도 들어갈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우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면 이제 컵홀더가 2개 자리 잡고 있으며, USB 포트도 이 안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 이제 선루프나 이 등,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미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사이즈가 작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차량이 안 보인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작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에서 본넷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 필요 없지 않냐,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번 청소를 해준다거나 뭐 당장에 뭐 냉각수를 잠깐 보충한다거나 뭐 오일류를 보충한다거나 뭐 워셔액을 보충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본넷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딱 보면 본넷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의 일반적인 차량을 보면 요 위치 어디인가에는 보통 본넷 여는 게 있죠. 근데 이 차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디에 있냐? 더 깊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이게 요 레버, 요걸 당기면 본넷이 열립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이 벤츠의 실내 시트 모양입니다. 브라운 시트에 되게 이쁘죠. 세미 버킷으로 허리도 딱 잡아주면서 되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뒷자리를 볼게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별하게 뭔가 되게 많고 이러지 않아요. 사실 그냥 공조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수납함과 12V 시가잭을 꽂을 수 있는 이게 있으며, 이제 아빠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카시트를 놔두면 딱 요렇게 요 사이즈 정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그리고 이 앞에는 이게 살짝 유선형으로 여기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공간은 나오고, 이 아랫부분은 이게 발이 들어갈 공간이 사실 좀 되게 작다 그래야 되나, 좁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솔직히 발을 잘 많이 못 넣어요. 제 발이 큰 것도 있지만 여유로운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 딱 붙여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그냥 판때기에다가 가죽 하나 둘러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오히려 딱 잘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지만, 많이 담아놓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끝까지 밀어내면 요 정도의, 그러니까 레그룸이 요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주먹이 들어가진 않아요. 딱 요만큼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 기준에선 키 186이 요 정도 남으면 레그룸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우 폭이 조금 좁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만 더 넓었으면 정말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벤츠의 장점은 고급스러움이죠. 그래서 보시면 앞좌석과 동일할 정도로 완전히 똑같이 빼놨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이 느낌들이 주는 게 정말 고급스럽게 차를 잘 만들 줄 아는 브랜드는 역시 벤츠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차예요. 그래서 이 헤드룸을 보시면 주먹 하나,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 정도 남고, 주먹 하나 정도 남으면 부족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1열과 2열 이 크기는 사실 되게 좋은 사이즈와 만족스러운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제가 뒤에 타고 가도 이 정도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 폭이 좁아요. 이 폭이 좀 좁아서 조금 빡빡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잠시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주분께 키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시승을 해볼게요. 일단 이 벤츠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도 이 클래스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이 2000cc가 주는 이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뭐 조금 가벼운 느낌? 그게 특유의 2000cc의 그 가벼움이 있어요.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타원형의 핸들이라서 이 그립감은 상당히 우수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핸들 잡고 운전하시는 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조금 이제 빵빵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잡으면 반대로 오히려 훨씬 편해요.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 질감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갈 수 있는, 정말 그냥 깔끔한 그런 느낌의 주행 질감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물론 휘발유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정숙해요. 정숙하면서 차량 자체에 주는 그런 좋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볍게 돌아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아쉬워요. 이게 조금 더 무거웠으면 어떨까. 좀 무거워야 핸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저는 안정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괜찮네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안에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라이트를 다 껐을 때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 우아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밖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우아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 단연코 벤츠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탔을 때 아쉬움은 없는 딱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론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대신에 벤츠가 주는 어마어마한 감성과 매력이 있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내가 벤츠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빠, 가장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E클래스를 타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보나 성능적으로 보나, 성능이 뭐 우수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 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차량이니까, 그런 깔끔한 차량을 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벤츠가 주는 매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예전부터 드는 생각이었지만 요 공조기 쪽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느낌 자체가 차량이 주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편하게 타기에 이 차량은 정말 우수한 차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을 지금 찾았어요. 주차가 정말 편해요. 카메라도 너무 좋았고 사이드미러 그것도 좋고, 그냥 주차가 가장 마음에 드는, 아마 여성분들도 정말 주차하기 편한, 이 부분은 정말 차량을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주차가 편하다라는 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매력적이네요. 방금 이 주차가 주는 장점이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주차가 자신이 없다, 조금은 주차가 어렵다, E클래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300 모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펀드라이빙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구매하기보다는 좀 그냥 저는 오히려 아빠들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트렁크 공간이나 시트를 놨다거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숙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 이 클래스야말로 정말 내가 아빠라면 한 번쯤 소유해보거나, 그리고 이 마크가 사실 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싱글라이프나 이런 쪽에는 사실 크게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에 내부가 살짝 좁은 경향은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수입차들은 어느 정도 좁은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감안하면서 타기에 괜찮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차량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 차 저기 있지?